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부분 산술기하 불러요. 1번 양수일 때, 2번 A 플러스 B는 3번 같을 때는 단 등호는 A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이었어요. 코시입니다. 1번 A랑 A, B, X, Y가 필수 실수일 때, 2번 A 플러스 B A 제곱 플러스 야, 뭐 하는 거야? 필수 숙제를 어떻게 한 겁니까? 단 등호는 AX랑 DY랑 등호는 AY랑 BX랑 이걸 왜 적고 있어? 이걸 왜 적어? 당연히 외워서 갖고 왔었어야지. 이걸 왜 적어? 적을 이유가 뭐가 있어? 어? 그러니까 좀 결론을 도출해보면은 외워서 문제를 푼 게 아닌 거잖아. 그러면 아니면은 외워서 푸는데 지금 외워서 안 됐다,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때는 외웠는데 이것만큼 바보 같은 얘기도 없어. 야, 너 영어 단어 오늘 왜 안 왔어? 아, 저 그저께 외웠는데 지금은 까먹었어. 이게 뭔 소용이야? 테스트 보는 날 그날이 중요한 거지. 맞지? 맞지? 정신 차려. 어? 이거 아무것도 안 남더라도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어? 4개는 외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쵸? 그 중에 2가지였던 거야. 근데 이게 안 되는데 앞에 2개는 외워졌겠냐고. 자, 소리 그만 땡치고 갈게요. 자, 그때 뭘 구하는데 여기서? 양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가 2일 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했을 범직하냐면은 일단 여기다가 파트 하나 일단 움직일게요. 요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의 최소값이니까 일단 그대로 A, B분의 1로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건 A, B를 알아? A, B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A 더하기 B에 대한 최소값을 구해주면 2루트 A, B가 정리가 되겠죠. 근데 A 더하기 B가 2였으니까 이쪽이 2루트 A, B가 되면은 그럼 정리하면은 얘가 루트 A, B 이렇게 되니까 B의 값이 이렇게 정리가 돼. 모르긴 모르겠는데 그럼 A, B가 1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1이야. 그래서 최소값이 2가 나온 거야. 이렇게 푼 사람들이 있을 거야. 있을 거라고. 그리고 나서 다음 쪽으로 넘어왔어요. 뭐래? 두 번째. 이번엔 9x 더하기 2y가 16일 때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해서 어떻게 해줘? 똑같이 여기도 2루트 xy분의 2 정리를 했어. 됐죠? 그렇게 했더니 xy를 몰라.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 9x 더하기 2y에 대한 산술기하를 적용을 시켜요. 그럼 어떻게 돼? 9x 곱하기 2y 정리가 되면서 그럼 어떻게 돼? 6루트 2xy가 만들어져. 그리고 또한 9x 더하기 2y가 뭐야? 16이니까 여기가 16이야. 약분하면은 얘가 3루트 2xy의 값이 여기서 8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넘어가면 3분의 8이 되면서 양변 제곱 9분의 64가 2xy다. 이 양쪽 나눠주면은 그래서 9분의 32보다 작고 나갔다. 아, 또 나왔어. 아까랑 똑같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 xy에다가 9분의 32를 그대로 때려 넣어. 그럼 때려 넣었더니 어떻게 돼? 역수가 때려지겠지. 그럼 약분해서 16이니까 루트 근호 계산한 게 4분의 3이어서 약분해서 2분의 3이 정답을 썼던 거야. 근데 틀렸다네. 이렇게 경험한 사람 없어? 했어? 못했어? 그럼 뭐를 외운 거야 대체? 답지만 그대로 딱 베껴왔습니까? 니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거 아닐까? 이렇게 왔어야 돼.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었어야 한다. 왜냐면은 이게 정석적으로 틀린 방법이기 때문이야. 이걸 먼저 언지를 안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산술기하를 일단은 쓸 줄 알아야 되기 때문인 거고, 분명한 건 뭐냐면 산술기하 그냥 풀면 돼. 그렇지 않아? 근데 이렇게 부딪혔어야 돼. 이게 정답이 이거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방금 했던 작업이 왜 안 되는데 여기서는 왜 됐냐는 거야. 자, 여기서 반짝반짝 빛나야 하는 부분이 바로 등호 파트 부분이에요. 근데 등호가 한 곳만 있는 건 아니지. 여기에도 있었다는 거지. 그럼 자, 잘 들어요. 어려운 얘기야.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럼 여기서 등호가 발생을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바로 a분의 1과 b분의 1이 같을 때야. 즉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 그럼 이때는 등호가 언제 발생해?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하는 거야. 어때 조건이? 같지? 그러니까 되는 거야. 그래서 되는 거라. 그런데 여기는 등호가 언제 발생해? x분의 2와 y분의 1이 같을 때 발생을 하니까 2y 값이 x일 때를 만족을 한다고. 근데 이때는 등호가 언제 발생해? 9x와 2y가 같을 때 발생한다고. 근데 이 조건이랑 이 조건이 같아? 그건 안 같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은 쓸 수가 없는 것 뿐이라는 거야. 이 조건이 앞에 붙어 있어야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서 차선 체계 방법이 하나가 더 등장해야 하며 그 방법이 뭐일 거야? 9x 더하기 2y와 여기에서의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을 곱해서 유형 첫 번째 걸로 바꿔주도록 하자고. 이렇게 첫 번째 유형으로. 그럼 정리가 어떻게 돼요? 곱한 게 20 더하기 x분의 4y 더하기 y분의 9x가 되고, 이 상태에서 산술기하를 그대로 써주면은 가리고 2루트 36 뒤쪽에 20 더해줬더니 6, 2, 12. 그래서 얘가 32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네가 뭐야? 16이라며. 그러니까 넘어가면 그래서 최소값이 2가 나오는 것 뿐이야. 이 앞에 과정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틀려 갖고 왔었어야 돼. 틀린 다음에 이 상태로 하는데, 근데 이거는 왜 안 돼요? 이 질문이 나와야 된다. 근데 그 질문이 안 나온다는 거지. 정직하게 풀어. 응? 오래 걸려서 풀어야 된다고. 솔직히 그리고 나서 그 뒤쪽에 있는 질문들은 그냥 계산하는 문제들이에요. 사실 내가 여기서 받을 질문은 솔직히 없다고 나는 판단하거든. 그럼에도 질문할 거 있다. 하셔도 돼. 78쪽에 3번 78쪽? 예? 가는 질문에 나랑 이거 그냥 이거 연결되지. 이거 따로 다시 정리할게. 이거 얘네들로 하는 게 얘네들로. 내려왔잖아 이대로. 여기 얘네들이 같은 거고 부동호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따로 정리 다시 할게 이거는. 알겠죠? 또. 야 그리고 얼추 내일 들어오는 거 얘기했지만 사연이는 따로 정리 안 할게. 하는 것만 좀 맞춰서 해오시고. 지금 선빈이랑 재욱이랑 정빈이도 마찬가지고 가인이도 마찬가지고. 정희씨 내일 들어와? 숙제 좀 하고 와. 1시 1시에 와가지고 한 타임만 하고 가. 영어 맞춰서 그 전에 오든가 아니면 더 뭐 편한 대로 하시고. 지금 수투 들어가는 사람들 다들 수업 안 해도 괜찮아. 선빈이도 알겠지? 수투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숙제하러 들어오는 건데 내일 우선적으로 지금 특히 가인이 같은 경우는 수하 숙제 먼저 끝냅시다. 2개 다 들고 와 일단. 알겠지? 2개 다 들고 오고. 잘 들어. 가인이 그 뒤에 수업이 또 있니? 2시 반에서 4시 정도면? 둘은. 근데 선빈이는 솔직히 모의고사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지? 모의고사 내일 해보자. 내일 해줘. 정리도 내일 얘기 안 할 테니까 해줘. 알겠지? 그리고 요번에 특강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백지로 제출할 생각 하지 마. 뭐든 발악을 해가지고 여기라도 써. 존나 어려운 데라고 써. 뭐라도 쓰라고. 그리고 내라고. 발악을 해서 내라고. 좀 그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제 그대로 내지 말라고 좀. 모의고사 맨날 그대로 백지 상태로 내지 말라고 좀. 그것만 좀 신경 써주시고. 있어? 저 5시. 그 정도면은 뒷타임엔 그냥 모의고사 하나 보고 갔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좀 해주면 좋겠고. 재욱이도 그때 봐. 저번에 2개 다 하나는 밀렸잖아. 그렇지 않아? 어차피 시간이 되면 다음 타임에 한번 보라고. 나 그러니까 내일 쌤이 쓰려고 하는 시간은 한 타임이야. 1시간 반만 쓰겠다고. 모의고사 공부하는 거야 이런 거야 계속 시켜주면 되는 거고. 근데
모의고사가 밀리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지. 정민이랑 선빈이는 제출 잘 해줬던 만큼 그냥 한 타임만 쓰고 보낼게. 알아서 하면 되고. 근데 남아서 하고 가려면 하고 가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저 오케이?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1시에 와가지고 4시에 정도 4시가 되지 않을까? 그럼 두 타임을 쓰면? 한 타임은 그냥 숙제하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정리할게. 숙제를 좀 해오시면 할 얘기는 좀 적어질 것 같고요. 또 10. 7번에 P가 왜 퀴작업을 약속해? 그러니까 이것도 정리 여기 얘긴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꼴 자체가 이미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이 꼴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Q제곱이 결국은 P 곱하기 P 곱하기 N제곱 빼기 1이니까 결국 Q제곱의 약수겠지. 당연히 그냥 써있는 대로. 요것도 내일 다시 얘기할게. 오케이. 또 근데 그 부분들은 정인아, 그 부분들은 그냥 직접 처음부터 정리를 해보면 다 느낄 수 있기는 해. 오케이? 그럼 그거 따라서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 함수로 가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여기는 누락이 되면 조금 어려워집니다. 오늘 미리 얘기를 하면은 유형 8개만 나가도록 하고요. 8개라서 양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내용도 어렵진 않거든. 진짜 안 어렵습니다. 진짜로 쉬워요. 알겠지? 보고 잘 보고 따라가 봅시다. 자, 사실 이 함수의 뜻이라고 하는 요런 관련된 요쪽 내용은 사실 진짜 나 때는 얘도 똑같아. 중1 때 원래 들어왔었던 단원이야. 지금도 막 시위 수준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집합이랑 명제와 이 함수 단원은 여전히 중1 때 배워야 된다고 많이 주장하고 있는 단원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뒤로부터는 수학이 좀 달라져. 양상이. 그러니까 수학을 표현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막 다 꼬이기 시작을 하거든. 꼬인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건.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함수에 대한 체계를 기초적인 부분부터 다시 보자는 거야, 서연아.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먼저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실 나는 수업 안에다가 함수라고 하는 내용들에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 내용들을 다 녹여내긴 했거든. 함수는 뭐라고 맨날 얘기를 해요?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예를 들어서 함수 형태를 y는 예를 들어 3x 더하기 1이라고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됐죠? 그러면 x 자리에다가 1을 넣으면 y에 뭐가 나와? 4. 2를 넣으면 7. 3을 넣으면 10. 이런 식으로 연달아서 나오게 될 거라고. 그치? 그치? 근데 매일매일 함수는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자. 함수라고 함은 어떤 값과 어떤 값 하나하나가 대응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대응하는 걸. 대응한다는 것은 내가 이걸 표현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자판기거든. 자판기. 함수는 그냥 자판기 같은 거야. 고장이 안 나는 자판기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동전 하나 넣었어. 음료수 몇 개 나와? 하나 나오지 않아? 아니 동전 하나 넣었는데 음료수가 2개 나온 건 고장 난 거잖아. 왜? 하나. 응? 이 자판기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 있어? 꼬불꼬불하게. 맞아. 어떻게 알았어? 그 자판기 안에 보면은 이렇게 되게 옆으로 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래야지 그 반대쪽도 또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음료수 캔을 넣으면은 촥촥촥촥촥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 근데 막 그런 식으로 생겼는데 옛날에 우리 엄마 독서실 할 때 자판기가 있었거든. 그래서 맨날 퇴근할 때 자판기 살짝 열어서 한 5,000원씩 가져가고 이랬는데 아무튼 일당을 혼자 챙겼던 거지. 진짜 일본이 진짜 자판기 뭐 어쩌고 자판기 막 천국이라고 얘기를 막 하는데 솔직히 좀 쓰잘데기 없는 것 같고 우리도 근데 꽤 있어. 자판기 그렇게 많이 없네 또 생각해보면. 아무튼 뭐 자판기 얘기를 해봅시다.
자, 자판기의 기본 성질은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됐지?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따라갈 건데 단 하나만 생각을 하자는 거야. 뭐 하나를 넣으면 동전 하나를 넣으면 자판기에서 음료수가 몇 개 나와? 하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동전 지금 한 명씩 줄 서서 먹는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A가 뭘 했을 때 콜라를 했고 B가 뭘 했을 때 사이다를 했고 이렇게 하나하나 진행이 되는 거를 그게 하나하나에 맞춘 대응이라고 표현을 하자고. 이렇게 사람들 이름, 음료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야. 됐죠? 근데 우리가 오늘 수하에서 배우는 함수에서의 그래프라는 이 노란색은 결국은 지금은 잠깐 치워놓자는 이야기거든. 결국 여기서 기본 개념을 잡을 때까지는. 자 다시 와볼게. 그러면 자 다시 와볼게. 근데 사람이 이렇게 x1, 2, 3 이렇게 x는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렇게 y를 막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까 이렇게 쓰기가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 깔끔하게 쓰자고. 옆에서 야 너 비켜봐 이씨. x 이렇게 평, y 이렇게 평, 그리고 여기다 써 1, 2, 3, 4 때려줘. 여기도 1, 2, 3, 4, 5, 6. 왜? 3은 안 나와? 3도 나와. 3분의 2 넣으면 3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안 써는 것 뿐인 거야. 1, 2, 3, 4가 써는 것 뿐인 거지. 자, 이제 출발을 하자. 1을 넣으면 뭐가 나와? 4가 나오고 2를 넣으면 뭐가 나와? 7이 나오는 거야. 그 중간에 숫자를 더 써놓으면 이렇게 되겠지만, 그치? 근데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고 하자고. 이렇게 다시 한번 숫자 하나당 y값 하나씩 대응되는 형태를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함수라 함은 x값 한 개당 y값 한 개씩 대응하는 형태를 우리는 함수라고 일컬어 이야기를 합니다. 써줘. 안 덥니 그거 입고. (8월 15일날) 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그날이면 거의 다 갈 수 있지 않을까? 거의 다 못 가는 날 선택해야 되나? 고기 먹으러 갈 거 아는데? 선생님 특강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8월 12일까지. 12일. 선생님 저그 10일 언제지? 아마 토요일 날. 12일날? 네. 아 그거 뒤에 하면 돼. 그거면 뭐 감지덕지지. 그 정도면 업고 다닐 수 있지. 5일부터까지 해야 되는데. 그때 거기 괜찮지 않았어? 그래도 둘밖에 안 갔니? 가인이 갔니? 아 맞아, 너 있었어. 근데 괜찮지 않았어 거기? 니네 많이 안 먹었지? 많이 먹었니? 얘기하느라. 선빈이 맨날 음료수밖에 못 먹고. 자, 아무튼 다시 갈게요. 자, 그리고서 이제 함수에서 그 값을 x 값에서 y 값 하나당 대응하는 걸 얘기를 했잖아. 근데 만약에 이제 자판기를 이용하는 거야. 자판기 이용해봤잖아. 그지? 근데 자판기를 이용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용자가 3명이고 그리고 자판기 음료수가 이렇게 1, 2, 3, 3개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본적인 규칙이 몇 가지 있는 거야. 자판기는 고장나지 않아. 그리고 당연히 음료수는 한 명당 하나씩 뽑아먹는 게 기본 룰이야. 그때 이 상황을 봐봐. 자, 그럼 자판기 이용의 보고서 리포트를 받았어. 보고서를 받았어. 올바른 이용 방법이야? 이러면 안 돼? 돼요. 그러니까 지금 A가 콜라 먹고 B가 사이다 먹은 다음에 C가 사이다를 또 먹었다고 지금 막 나쁜 얘기 할 이유는 없잖아. 그럼 다시 봐봐. 어때? 저 올바른 이용 방법이야? 뭐가 문제야? C가 음료수를 안 먹었잖아. 같은 방법 다시 봐봐. 어때? C가 2개 먹으면 안 되잖아. 이거야.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X값 한 개당 Y값 한 개씩만 대응되면 모두 다 해결된다고. 모든 이야기가 다 해결된다고. 오케이? 근데 X값 하나당 Y값이 대응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라고. 딱 그거 하나라는 거야. 그거에 대한 상황만 맞춰서 보시면 돼. 야, 근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게 어렵냐? 이게 어렵진 않잖아. 맞지?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예요. 자, 이때 정상적으로 정의가 되었을 때 뿅, 뿅,
너는 이거 먹었다고 가정을 하자. 됐죠? 이때 출발한 X 무리들의 형태를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음료수 자판기에 있는 음료수의 형태를 우리는 공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음료수의 자판기가 그렇게 많다고 해도 솔직히 호불호가 갈리잖아. 콜라는 누군가는 뽑아 먹었겠지만 미친놈이 소래눈을 뽑아 먹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소래눈 먹어봤니? 니네 생각보다 소래눈 맛이 니네가 나중에 자 일단 요거까지 할게. 그래서 이 빨간색 영역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래눈 안 먹어봤어? 이게 나도 소래눈을 저걸 왜 먹어? 그 솔잎처럼 생겨가지고 그 포장지도 그렇잖아. 그렇게 생긴 걸 아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어 미쳤다고 저런 걸 먹고 있어 이런 느낌인데 그 술 중에 진이라는 술이 있어. 술 종류가 진짜 정말 다양하거든. 니네 알고 있는 술 뭐 있어? 아니, 그거는 메이커, 소주, 맥주. 근데 양주의 바리에이션이 엄청나단 말이야. 그 양주의 바리에이션 중에 하나가 진이라는 술이 있어. 근데 그 진이 내가 아는 걸로는 솔향의 그 솔잎주인가 그럴 거야. 그래서 얘 맛이 얘랑 똑같아. 근데 여기 이 진을 환장한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 근데 나도 옛날에 그 홈 바텐딩 이게 좀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이거 되게 종류 많아. 막 위스키도 있고 또 뭐 있어 나도 잘 모르지만 또 뭐 있지? 뭐 리큐르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되게 많거든. 나 잘 몰라. 나 내가 술밖에 안 먹어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진이라고 하는 형태인데 나도 맨 처음에 이제 홈 바텐딩 그런 걸 그러니까 홈 텐딩이라고 하는데 그걸 취미 삼아서 한번 해보려고 샀는데 여러 가지 술을 사서 해본 거야. 근데 맛있는 달달한 술도 있어. 니네가 먹어봐도 와 이거 정말 맛있다라고.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술 권하는 건 아니고 근데 진짜로 이제 이런 거는 솔직히 그렇게 막 맛있지 않거든. 솔직히. 근데 막 그렇게 막 먹어보라고 그냥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일본 여행 가봤으면 한 번쯤 먹어봤을 텐데 호로요이라고 있어. 그 포도 맛이야. 근데 알코올이 들어있는 것 뿐인 거지. 근데 되게 맛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성인이 되면은 여러 가지를 접할 기회가 많은데 돈도 없어서 어차피 맨날 이거밖에 안 먹겠지만 근데 이걸 먹다 보면은 이게 딱 먹으면은 이거 뭐야? 막 이런 느낌이 난다? 그게 솔의 눈 맛이야. 나중에 한 번쯤은 먹어보게 될 거라는 거. 나도 친구가 하도 처먹어가지고 난 맨날 바나나에 먹고 있는데 목욕탕 나와가지고 이거 먹으면은 막 뇌가 시원해지는 느낌이래. 굳이 그런 느낌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나. 좀 그랬지. 자 어쨌건 그래서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 같은 녀석들 소래눈 같은 녀석들이 있는 거고 이렇게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넘어서 83쪽 개념 체크까지 하고 갈게요. 시간이 그 정도로 남습니다. 오늘 시간이 개 많이 남아요. 자 지금 다시 뭐 했어? 자판기 음료수 리포트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기억은 정상적으로 돌아갔을까? 예. 오케이. 디귿으로 갑시다. 디귿. 예. 오케이. 얘는 5번이 욕심쟁이. 얘는 아니, 여기도 지금 1번 욕심쟁이. 그래서 함수가 안 되는 꼴과 되는 꼴을 확실하게 구분 지으라는 이야기고요. 자 또한 2번 형태입니다. 자 2번 형태는 정의역을 표시하라고 했는데 재밌는 것은 정의역 공역에 대한 표시 형태를 우리는 집합으로 표현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그냥 똑같이 따라서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자 가볼게. 정의역 써주시고요. 원소나 할법 그냥 쓰시면 돼. 뭐야? 정의역 1, 2, 3. 다시 한번 그대로 공역은 중괄호 써주고 여기 있는 친구들 그대로 4, 5, 6. 다시 치역 그대로 써주시고요. 중괄호 쓴 다음에 치역은 5만 된다. 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가보면 이 친구에서도 정의역의 값은 중괄호 1, 2, 3, 4이고요. 그리고 공역 값은 그대로 A, B, C가 되겠죠. 마지막 치역 값은 그대로 A와 B만 남겠고요.
근데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치역은 결국은 그래도 뭐야? 함수값이야. 응? 함수값이야. 함수값은 뭐야? x값의 숫자를 대입했을 때 계산한 결과값이잖아. 그냥 그 결과값이라고. 그리고 점의역은 뭐야? x에다가 넣을 후보군이라는 거야. 후보군. 그러니까 이 함수 파트가 약간 좀 나눠지는 느낌이 지금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놀이하는 느낌의 함수 체계가 있고, 그리고 그래프적으로 아예 그냥 좀 넓은 범위로 진행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다. 그냥 두 개를 다 섭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 뿐이야. 그러니까 치역을 구하라는 얘기는 x에다 마이너스 넣으라고. 넣으면 뭐야? 0이야. 그러니까 여기 다시 쓸게요. 치역 그대로 써준 다음에 중괄호 마이너스를 넣은 거 0. 오케이. 1, 0 넣은 거 뭐? 1 넣은 거 뭐야? 이씨 혼자 해. 씨. 다시 2번도 다시 할게요. 치역 그대로 써주시고 마이너스 1 넣으면 계산하면 뭐야? 0 넣었더니 1 중괄호 닫아주시면 되죠. 1 넣었더니 똑같이 0이니까 계산하고 닫았어야 되는데 안 동네하시죠. 자 다시 치요. 마이너스 1 넣으면 3 0 넣으면 2 1 넣으면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여기도 치역 똑같이 마이너스 1 넣으면 0 0을 넣었더니 0 1을 넣었더니 그대로 0만 있어지는 걸 볼 수 있겠죠. y는 치유? 네. 자, 다음 쪽으로 넘어와서 예제 1번 몇 번 더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도 똑같은데 x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x 빼기 1이 된대. 그러면은 그대로 여기도 표시 한번 해보자. 기억은 이렇게 똑같이 x로부터 y로의 함수 정리해주고 아기자기하게 써주도록 하자고. 몇 번 안 쓸 거야. 어차피 해봐야. 0 넣으면 뭐가 돼요? 있어? 공역이? 없지.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함수가 되지 않는다고. 씨, 아깝다. 자, 니은 새로 그리시고요. 난 치사하지 마. 어이, 씨, 이런. 오케이. 이런. 빨리 그려. 그리고 있지? 있었나 할 거야. 새로 그리시고요. 자, 니은 시작할게요. 0 대입하면 1 대입하면 0 2 대입하면 좀 기운차게 해주면 안 되냐? 진짜 개 축축 처져. 1 됐죠? 함수 돼요? 됐죠? 함수가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게 좀 하자. x값 한 개당 y값 하나씩, 정의형 하나당 공역에 하나씩 대응되기 때문이라. 됐죠? x값 하나당 y값 하나씩. 디귿도 후다닥 갑시다. 뭐예요? x 0, 1, 2 y 0, 1, 2, 3 붙어라 제발. 좋아요. 0 넣으면 1 넣으면 2 넣으면 제곱에서 날라가겠죠. 그러니까 함수가 디귿은 되지 않겠고요. 이거 빨리 하자. 0 넣으면 1, 1 넣으면 0, 2 넣으면 똑같이 1. 그래서 함수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직접 그려야 돼. 그려서 정리해주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당연히 집합 형태가 이어지게 될 건데 그냥 집합 정리가 아직 안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보이는 그대로 지금 설명하는 정도로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중괄호 x 짝대기 하고 뒤쪽에 무슨 설명이 있다는 얘기는 문제를 좀 해석해 달라는 얘기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x의 뜻이 1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은 자연수래. 그럼 뭐야? 그대로 1, 2, 3, 4, 5, 6 깔끔하게 써주자. 참 위쪽에다 좀 끄적끄적이지 말고 밑에다 좀 딱 써줘. 됐죠? 이제 그리고 하라는 대로 똑같이 지켜서 하면 돼. 여기서 선택지가 여러 가지인데 니네가 제일 편해하는 건 솔직히 뭐 이거지 뭐. x가 1, 2, 3, 4, 5, 6, 7 이렇게 쓰는 거 이거일 텐데 지금 요거 옮겨서 여기다 쓸게. fx는 x 빼기 3이고 x는 홀수일 때랍니다. x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고 x는 짝수일 때고요. 그럼 순서대로 집어넣자. 자, 정의역 저기 있는 거는 x값 하나당 y값 하나씩은 대응이 되어야 하잖아 어차피. 그럼 x가 1이면 위에 거 아래 거 1번 2번? 1번. 그럼 1 집어넣으면 뭐요? 그러면은 치역이라고 표시를 해주고 는 중괄호 써주시고 뭐라고 써주시면 돼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2 집어넣으면 아래 거에다 쓰면 되겠고 뭐요? 마이너스 1. 3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5 집어넣으면 6 집어넣으면 됐죠? 정렬이 안 된 느끼지만 안 어렵지? 그지? 진짜 쉽지? 오늘까지는 또 쉬워요. 다시 갈게요. 자, 이번에는 x값 1, 3을 원소 1, 3을 정의역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고 요게 뭐래? 서로 같은 함수다. 그리고 또한 서로 같은 함수라는 얘기는 대응하는 라인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정의역을 대입을 할 건데 대입한 x에다가 1을 대입을 했어. 그럼 f의 1은 뭐야? 그리고 g의 1은 뭐야? 그게 같다고. 이것도 그냥 직관적으로 느끼지 않냐? 그렇지 않아? 그지? 그러니까 어려운 단원이 아니야. 여기는 3의 2와 9 더하기 b고 그대로 3의 2와 b 더하기 9가 같다는 거야. 진짜 하나도 안 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오늘 끝낼 수 있을 정도라니까. 오늘 그냥 집에 가서 후다닥 정리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고. 그렇게 해서 끝내놓고서 다른 거 공부하라고. 그렇게 시간을 당겨야 돼. 그렇게 당겨서 한 번 정도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수학 교재가 지금 나가져 있잖아. 이 수학 교재 바탕으로 그냥 한 번쯤 뒤에 걸 한번 읽어서 가지고 와. 뒤에 거를 수학 들었던 사람도 있잖아 사실. 그냥 뒤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서만 가지고 오라고. 한번 쭉 해서 아 이런 거 하는구나. 그러면은 의문이 또 바로 생길 거야. 그럼 그걸 해소만 하면 돼. 그 선순환만 한번 만들어내면 된다고. 다시 넘어올게요. 자, 이때 대응하는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녹여낼 거예요? 그래프에다가 녹여낼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하건 백날 소용없고, 자, 여기 보시면은 쭉 넘어와서 예제 4번까지 넘어올게요.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x값 한 개당 y값이 각 한 개씩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구분 지어야 하는 게 그래프적인 측면을 봤을 때 점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기억의 그래프를 한번 가지고 와볼게. 이 얘기를 좀 길게 할 거야. 오래 할 거고. 왜냐면은 여기서 완벽한 이해가 되면은 전체적인 함수에 대한 생각하는 부분들이 올라갈 거란 말이야.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특강을 1 들어가는 사람, 2 들어가는 사람, 뭐 안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다 어쨌건 간에 하는 얘기는 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야. 자, 가볼게. 자, 생각을 해봐. 우리는 그래프가 있어.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모양 뭐 이거 신봉선 뭐 이거 한다고 될 게 아니라고. 중요한 거는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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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각각 모든 점들에 대한 얘기들을 모두 다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그 점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계속 연속해서 있어. 다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나도 안 빼고. 2점. 이 점을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돼? 이 친구의 x값이 여기일 때 이 친구의 y값이 여기라고. 됐죠? 됐죠? 그럼 이 점 생각해봐. 이 점의 x좌표는 여기일 때 이 점의 y좌표는 여기라는 거야. 응? 근데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 이 그래프를 한번 가지고 와볼게. y는 x의 세제곱이거든. 됐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4였다고 가정을 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4가 되겠고, 얘가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27이 되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갔으면은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갔으면 똑같이 마이너스 1이었을 거야. 됐죠? 이게 됐지? 근데 이 그래프가 점점 또 올라가서 1,1 그리고 2,8 그리고 3,27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생각을 해봐. x값이 달라지고 계속 바뀌면 y값은 그거에 맞춰서 하나씩 다 나올까? 그렇지 않겠어? 왜냐면은 그 점들 지금 쌤이 이렇게 그려놨잖아. x값 하나를 어떤 점이건 간에 그 x값을 읽었을 때 y값이 따로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바로 문제. 우리한테 조금 더 익숙한 이 녀석은 x값 하나당 y값이 하나씩 나와? 괜찮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그럼 x값 하나당 y값 하나씩 나와? 왜? 어? 아닌 것도 그러니까 왜? 아니 그렇게 아니라고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왜? 그래, x값이 0일 때 나오는 x값이 0인 지점이 두 군데이기 때문인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 점을 보았을 때 같은 x값을 갖는데 y값이 두 녀석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함수는 어차피 x값, y값이 각 하나씩만 대응되면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요 주어진 그래프에 좀 편하게 그걸 조사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차피 x값 하나당 y값이 하나만 나오면 돼.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 이 디귿 같은 것 때문 아니야? 여기 x값 0일 때가 y값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걸 조사를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면 좋을까? 그럼 내가 물어볼게. 한 번 더 해볼게. 내가 그래프를 그려볼게. 얘는 어때? 왜 안 돼? 그치? x값 한 개인데 x값 0일 때 봤더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잖아. 그럼 다시 물어볼게. 그래프가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함수가 돼? 돼? 왜 안 돼? 돼? x값 하나당 y값이 그럼 두 개인 점이 어디 있는데? 여기다 왼쪽 오른쪽? 왼쪽? 여기? 여기 x값 하나당 y값 여기 하나인데? 그러니까 봐봐. 여기도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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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점을 일단 공개를 해가지고 쭉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니까. 점. 그리고 하는 거야. x값 하나당 y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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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값 하나당. 그럼 하나씩 나오는 거 아니야? 똑같은 게 나와도 되는 거잖아. 우리가 갔는데 앞에 소래는 먹었다고 막 아쉬워할 건 아니잖아. 하나도 안 아쉽지만 똑같은 음식 나 콜라 먹고 싶었는데 하면서 품절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지? 그럼 다시 물어볼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함수가 될까? 왜 안 돼? x값 하나당 y값이 2점과 2점을 보면 하나씩 나왔잖아. 그럼 다시 물어볼게. 얘네들이 함수인지 아닌지를 조사를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x축을 기준으로 접어. 밖에 세로선을 그어서 교점이 무조건 하나씩만 발생하면 돼요. 봐봐. 그러니까 x값에 대해서 y값이 몇 개 나오는지에 대한 판독기인 거야. 교점 몇 개? 한 개. 그럼 이때 y값 읽으면 되는 거잖아. 이때 한 개. 얘도 어때? 한 개. 얘 어때? 몇 개? 0개. 이것도 문제라고. 0개도 문제야. 0개. 나 두 개. 이것도 안 된다고. 다시 얘는 몇 개? 한 개. 계속 한 개. 여기도 한 개. 여기도 한 개. 그래서 얘랑 얘가 함수는 된다는 거지. 여기서 나도 쉽게 말을 던져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얘들아 세로선 그어주면 돼. 그럼 함수를 찾을 수 있어 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했던 이야기와 저 세로선을 긋는 이유를 좀 명확하게 잘랐으면 좋겠어. 아까 대답 제대로 못했던 거 이쪽으로 와볼게. 잘 봐봐. x가 밑에 y가 몇 개 나와? 하나. 계속 어떻게 긋더라도 무조건 한 개씩 교점이 만들어질 거라고. 응? 그 얘기는 즉 그 점에 대한 만족하는 x값에 대한 y값이 하나만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가 될 거고. 됐어요? 니네 학년들은 친구들 제일 썸머스쿨 이런 데 잘 안 들어가지. 썸머스쿨. 아 진짜? 윈터스쿨은 들어봤어. 있어 자습시키. 자습시키는 데는 들어가는. 그럼 큰 학원들 장점은 그거야 사실. 밥 줘. 선생님도 밥 사 먹지. 우리도 원래 사실 코로나가 거의 3년 전에 딱 땡 했잖아. 3년 전에 땡 한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끝났지만 끝났니 근데? 지금도 사주씩 걸리잖아. 근데 원래 옛날에는 밥까지 먹여봤거든. 우리 방학 특강 스케줄 하면은 1시에 들어와서 10시에 하원하는데 저녁까지 먹였거든. 한 40, 나도 같이 먹었대 저쪽에서. 그 시간도 그렇게 해서 나가서 먹으라고 하면은 절대 시간을 못 맞추더라고. 그때 1시간 줬나? 40분 줬나 그랬나? 그럼 도시락을 맨날 시켜. 오면은 등원에서 맨 처음 하는 일이 그거야. 내가 오늘 무슨 도시락을 시킬 것인가. 그럼 그때 당시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갈마동에 더 큰 도시락이라고 있었거든. 그러면 이제 거기 하면 도시락 가격이 한 5,000원 정도 해. 되게 싸잖아. 근데 이제 그거 먹고서 자 다시 가볼게요. 이때 오늘 처음으로 함수 체계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바로 1대1 함수입니다. 자, 아까 자판기 리포트를 한 번 더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3명이 음료수를 먹으러 간 상황이야. 그리고 음료수가 5가지가 있었네. 5가지가 있었어. 그러면은 막 음료수를 먹어. 누구는 콜라 먹고, 누구는 사이다 먹고, 또 한 명도 사이다를 먹었어.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눌 거 아니야. 오, 야 우리 사이다 둘이 똑같이 겹치는 거 이렇게 했네? 뭐 이렇게. 그지? 근데 만약에 음료수의 개수를 조금 이제 현실성을 위해서 이렇게 줄여놨는데 만약에 자기도 이제 막 음료수 앞에서 이렇게 고민할 거 아니야. 우리가 빵 고르는 거 고민하듯이. 그래서 이제 얘도 1번을 잘 골랐고 얘는 2번을 골랐고 얘는 3번을 골라가지고 가지고 왔어. 뭘 고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럼 만나면 무슨 말들을 해? 그래도 야 우리 음료수 다 다르네? 라고 하지 않을까? 빵으로 하면 좀 나을까? 뭐 아무튼 뭐 그렇게 얘기를 실질적으로 나누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간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다 같거나 그지? 다 다르거나에 대해서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 약간 특별한 상태의 함수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하는 체계를 몇 가지를 배울 건데 가장 대표적으로 3가지의 형태를 배울 겁니다. 1대1 함수, 합성 함수, 그리고 역함수. 이렇게 3가지를 배우도록 할 거고 이 3가지의 테마는
이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깔려 있어. 그리고 이제 수원 수투로 넘어가면서도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는 상태라서 수하가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익히는 데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요거 하나는 외우셔야 됩니다. 뭐야? 이면 이다입니다. 소. 자, 요 녀석은 몇 번 쓸 예정이라 x1과 x2가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다는 형태. 좁다 이씨.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고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거고 주황색으로 연결 지어 놓을게요. 근데 여기서 이 x1과 x2가 정의역의 원소라는 느낌이 중요하거든. 정의역의 원소. 오케이? 정의역의 원소. 그래서 만약에 x가 1, 2, 3 그리고 y 값이 a, b, c, d가 있으면 이게 중요해. 이걸 해봐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진도를 나가서 들어봤으면은 외웠다면은 1대함수 저건데 뭘 증명해 할 수 있는데 이걸 실제로 해봐야 돼. 그 한 번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야지 봤을 때도 니네가 안 외워도 이거 그때 그건데 라고 하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 명제 자체가 직관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거야. 그 중에서 니네가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 얘네 두 개야. 가볼게. 정의역 여기서 x1, x2를 뽑자는 거야. x1 하나 뽑아봐. 1 좋아. 그럼 f에 이씨 안 썼네. 얘 이렇게 가고 얘 이렇게 가고 얘 이렇게 갈게요. 다 다르게 갔지? 됐죠? 갈게. F1 골랐어. 그럼 f의 1이 뭐야? A야. 됐죠? 그리고 그 x1이랑 다른 x2 하나 골라봐. 하나 골라줘. 뭐야? 2 좋아. 그럼 f의 2는 뭐야? 둘이 같아? 얘네들이 다르니까 지금 같지 않다고.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럼 자 봐봐. 만약에 이거를 2를 A로 가볼게. 됐죠? 그럼 다시 골라봐. 1도 골랐어. F의 1은 뭐야? A 됐지? 근데 F의 2가 뭐야? 이게 A지. 1이랑 2랑 같아? 다르지? 근데 결과인 F의 1과 F의 결과는 어때? 같잖아. 그러니까 이 명제를 만족을 못한다.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지만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이 문자 형태가 와닿지를 않아. 그래서 한번 넣어보는 시간이 진짜 필요해. 이거를 2학년, 3학년이 돼가지고 설명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그리고 8월 말에 시험 대비를 들어갈 때도 이거 얘기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넣어봐야 돼. 별거 아니야. 그냥 넣어보라고. 집에 가서 넣어보라고. 그죠? 자, 그때 쳤다가 연결 지어서 얘기할게요. 이때랑 다시 설명하면서 처음 다시 얘기할게요. 이때 방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조건은 그대로 똑같이 부합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이 명제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x1, x2가 다를 때 함수값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지를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거야. 요게 정리가 안 되면 좀 힘들어요. 요거는 그래프 가서 다시 한번 얘기는 할게. 근데 만약에 아까 음료수를 먹었던 그 ABC 3명이 음료수 자판기가 만약에 음료수가 3개였다면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음료수를 뽑았는데 그게 다 달랐다면 그럼 뭐 자기들끼리 오 대박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거야. 어떻게? 치역과 공역이 같을 수 있다. 응? 이거를 1대1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눠지는 첫 번째는 우선 1대1 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연결 지어지는 게
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두 번째가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역과 그러니까 어쩌면 개수가 똑같은 상황을 일컬어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친구가 더 나옵니다. 바로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는 y는 x입니다. 이거는 아무 말도 할 거 없어. 그냥 y는 x야. 또한 상수함수는 y는 k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녀석은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이야기를 하고, 이 녀석은 y값이 k인 가로선을 이야기한다는 것까지. 저번에 그거 얘기했나? 음료수 디스펜서 살려고 했는데 비쌌다고? 비싼 건 얘기 안 했어? 세 번도 없어. 어? 세 번이나 했어? 너 맨날 여기저기 와서 그래. 저 냉장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굳이 안 줘도 되는데, 그치? 생각해보고 근본적인 질문으로 가면은 굳이 안 줘도 되는 거지 않냐? 솔직히. 자, 가볼게요. 자, 일단 1대1 함수는 뭐라고? x값 하나당 y값 하나씩 다 갈리는 걸 얘기를 한다고. 기억 안 되고, 니은은 뭐 한쪽으로 몰렸고, 디귿은 뭐예요, 저기? 자, 리을은 다 몰렸으니까 오케이. 미음도 달렸으니까 오케이. 여기도 다 달렸으니까 그대로 비읍 오케이. 이때 1대1 대응은 이때 공역과 치역이 같다고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공역과 정의역과 치역 개수가 다 같은 거야. 그지? 다 하나씩 다 끊어지니까. 또한 항등함수는 뭐였어요? 항등함수 뭐라고? y는 x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리을과 미음이 다 됩니다. 또한 상수함수는 뭐라고요? y는 k라고 할 수 있겠고, 모든 특정 값이 한쪽으로 몰리는 꼴을 얘기를 하겠죠. 다 먹고 있는데 다 콜라만 먹고 있어. 그 정도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때 여기서도 이제 그 그래프의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잘 봐요. 아까 함수를 파악하려면 어떤 선을 그리자고 했어? 세로선을 그리자고 했잖아. 그럼 세로선을 그어서 이걸로 판독을 해보니까 교점의 개수가 하나 다 하나니까 이거 됐어. 이제 다 함수는 거 됐으니까. 그때 1대1 함수를 보려면은 x값 하나당 y값이 하나씩 문제가 아니라 x값이 다르면 y값도 달라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때 우리가 꺼낼 수 있는 함수 형태가 바로 이차함수예요. 제일 대표적인. 자, 그리고 아까 정의였던 이 녀석 보자고. 까지 요거 보자고. 정의역이 다르면이야. 그럼 x값이 여기야, x1. 그럼 x2를 여기로 잡았어. 그럼 y값 다르겠어? 다르겠지? 왜냐면은 2점의 y값은 여기고 2점의 y값은 여기거든. 근데 내가 이 녀석을 연장선상에서 연장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과 같은 x좌표를 표현을 하면 x1, x2가 같아? 네. x1이랑 x2가. 근데 fx1과 fx2가 어때?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면은 1대1 함수를 찾아보려면 어떤 선을 그리면 된다? 가로선을 그리면 돼. 그러니까 그 이유가 명명백백하면은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된다는 거야. 근데 세로선 형태도 아까 얘기를 했잖아. 그럼 봐봐. 무조건 하나씩만 만나야 된다고 했잖아. 얘는 함수일까? 하나 함수일까? 몇 개에서 만나? 안 만나잖아. 안 만나는 값이 있으면 안 돼. 정의역 설정 따라 다르겠지만. 됐지? 그러니까 봐봐. 가볼게. 가로선을 그리자고 했잖아요. 가로선. 가로선 그러면 교점의 개수 위에부터 몇 개? 한 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다시 이때
교점 배경수 몇 개?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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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개 다. 이거 말이 안 되지. 0개가 나왔잖아. 그럼 여기 몇 개? 하나. 여기 몇 개?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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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렇게 나와지겠지. 자, 갑니다. 1대1 함수는 기억되고요, 디귿되고요, 리을도 돼요. 근데 1대1 대응은 기억과 디귿만 된다는 거지. 바로 갑시다. 항등함수는 뭐라고 했어? 항등함수는 y는 x라고 했죠. 그래서 디귿밖에 안 되고요. 상수함수는 y는 k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수함수가 뭔지 생각할 거 없어. 그냥 이름을 뱉으라고 다 해놨으니까. 그래서 항등함수는 그냥 y는 x야, 상수함수는 y는 k야. 근데 여기서 이걸 왜 뱉으라고 하냐면은 첫 번째, 항등함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항등함수니까 지 혼자 머리를 쓰는 거야. 항등함수니까 항상 같은 거겠지?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있는데 1, 2, 3으로 모두 다 2로 가. 무슨 말 하는지 보여? 이건 상수함수잖아. 모두 다 똑같은 값으로 가는. 근데 항등함수 혼자 머리 쓴다니까 항상 같은 거지. 그러니까 항상 같은 값이 나왔네. 그러니까 항등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리을은 리을은 절로 쭉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대1 대응도 되는 거 아니에요? 1대1 대응이 안 돼요. 왜냐면은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었기 때문에.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할게. 뒤에서 더 얘기할 거야. 자, 6번 별표 치시고요. 별표 하나 쳐주시고, 이거 쉬운 버전이랑 어려운 버전이 있습니다. 당연히 쉬운 버전으로 먼저 해줄게요. 가볼게. 쉬운 버전은 개쉬움. 일단은 두 집합이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이쪽 부분 x 분량을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하고 y 분량을 우리는 공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일단 쉬운 버전이야. 쉬운 버전이라고 했어요. 갈게. 그때 그럼 정의역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x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이 1이라고 정의역이 되어 있고, y 값이 0일 때 y 값이 4인 공역이 존재를 하는 거야. 자, 바로 갈게. 쉬운 버전. 무조건 주어진 영역에 대각선 조지면 돼요. 무조건. 그럼 이 대각선 첫 번째 L1이라는 녀석은 어떤 친구야? 바로 마이너스 1,0과 1,4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정직하게 도와줍니다. 두 점이 나왔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만약에 못 구하잖아. 얘기해. 도와줄 테니까. 일단 두 점 나왔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요? 기울기 먼저 구해줘요.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1 빼기 1분의 0 빼기 3 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 기울기가 2야. 그러면 직선에서 저기 있는 핑크색 점 y 빼기 0은 2 괄호 열고 x 플러스 1 진행하면 y는 2x 더하기 2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엔 L2의 상황으로 가볼게요. 그럼 점이 1,0과 마이너스 1,2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정리 따로 안 할게. 똑같은 방식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절편 2인 직선이 만들어지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 정리가 안 붙어져 있으면은 저 정리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고, 이거 어차피 수상 파트야. 여기가 안 되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둘이 곱한 건 4거나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된다. 일단은 할 얘기는 끝났어. 쉬운 버전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건 구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려운 버전이에요. 갈게. 답을 나오는 건 끝났어. 우리가 기억할 건 딱 한마디야. 대각선을 조지면 된다고. 그냥 그 한마디거든. 근데 중요한 건 왜 대각선을 조지는지야. 지금 주어진 정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공역은 0부터 4까지라고 진행을 했으니까 영역은 이렇게 나눠지게 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될 거야. 여기. 그럼 직선이 지날 수 있는 형태가 가장 크게 직선이 어떻게든 지날 수 있는 거잖아.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지났다고 가정을 해볼게. 됐죠? 근데 다시 봐봐. 여기 있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정의역이야. 그러니까 그 아까 동전 뽑아 먹으러 가는 녀석들인 거잖아. 그 사람들이야. 그리고 Y값 이쪽 노랭이 쪽이 여기까지 0부터 4까지가 공역들이야. 얘네들은 자판기에 DP되어 있는 음료수 애들인 거고. 그지? 근데 음료수에 있는 애들을 다 뽑아 먹어야만 해?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부만 뽑아 먹어도 돼. 근데 사람은 꼭 음료수를 뽑아야 돼? 사람은 뽑아야지. 그거는 기본 규칙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럼 빨간색 선이 됐을 때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자 갑니다. 어려운 버전이야. 빨간색이 됐을 때 정의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끊어지겠지. 그치? 그럼 정의역이 여기일 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정의역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건드려 갔다고. 근데 이 사람은 음료수를 뭐 먹었어? 얘 먹었어. 얘는 얘, 얘는 얘, 얘는 얘, 얘는 얘, 얘는 얘, 얘는 얘 이렇게 갔다. 그러니까 음료수를 딱 먹은 그 바리에이션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여기부터 여기 사이까지라고. 여기만 요만큼만 가져갔다니까. 근데 우리는 뭐를 원한대? 1대1 대응을 원한다고 했잖아. 즉 음료수를 싹 다 가져갔으면 좋겠다니까. 한 명당 다. 근데 물론 이제 체계 자체가 숫자 영역이다 보니까 하나씩 맞는 데보다는 다 가져갔어야 된다고. 근데 문제가 그럼 뭐야? 여기 음료수 뽑은 사람 있어? 여기 음료수 뽑은 사람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안 된다고. 그럼 1대1 함수는? 돼. 함수는 돼. 왜냐면은 X값 하나당 Y값이 하나씩 따로 나왔잖아. 자, 그래서 봐봐. 같은 이유로 이런 선이나 이런 선이나 이런 선이나 이런 선이나 이런 친구들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번엔 영역을 이번에는 자 지금 조금 이해가 됐다 판단을 하고 0부 아이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여기로 꼽고 0부터 3까지를 이렇게 꼽을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직선을 이렇게 갔다고 가정을 해볼게. 자 그럼 봐봐. 정의역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정의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여야 되지. 근데 지금 얘네들은 뭐 먹고 있어? 밖에 나가서 다른 거 먹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공역 라인은 여기잖아. 여기 안에 있는 음료수만 해당 사항에서 먹어줘야 하는데 음료수를 제대로 뽑아 먹은 놈들이 이 녀석들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도 물론 Y값을 따져보면 뽑아 먹은 건 맞는데 우리가 공인한 음료수에서만 가져가기로 약속을 했잖아. 그러니까 직선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함수가 안 돼. 아예 같은 맥락으로 이런 식으로 지나도 여기만큼 뽑아 먹은 사람들이 없다고. 마이너스 1부터 얘까지는 뽑아 먹은 음료수가 그 리포트에 기록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함수가 안 된다.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남는 게 대각선밖에 안 남는다는 거야. 이 앞에 라인의 스토리가 없이 대각선이 된다고 하는 건 어차피 까먹어. 시험 전날은 얘기를 해주겠지.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을 써야 되는 케이스가 나오니까 숙지 해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 자, 바로 써줘야 됩니다. 항등함수 뭐라고 했슈? 상수함수는? 됐죠? 자, 그대로 연결 지어보면
상수함수가 y는 k니까 어떤 값이야? 항상 결과값이 k인 거야. 근데 g라고 하는 상수함수의 결과가 뭐야? 3이야. 그러니까 y가 3이라고 무조건. 그럼 g의 2는 뭘까? 3이야. 그러니까 얘도 결과가 3이라고. 항등함수는 y는 x였어요. 그대로 fx에 x에 1 넣었어. x에 1 넣으면 y가 뭐야? 1이야. 그럼 그대로 1이라고 더해주면 그대로 4가 되겠죠. 자, 이번 거는 나중에 이제 만년 기준으로 확통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학교들은 가지고 가고요. 문과들도 같이 가져갑니다. 쉬워요. 자, 3번 씁니다. 정의역 ABC, 공역 1, 2, 3. 자, 경우의 수 문제인데 이거는 그냥 완벽하게 기억만 해주면 돼. 하나도 안 어려워. x에서의 y를 함수의 레이어 A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세 가지. 1, 2, 3 중에 하나면 돼. 됐죠? 그럼 B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세 가지야. 왜? 똑같은 데 가면 안 돼. 음료수 저격 뽑으면 돼. 왜? 그러니까 우리 셋이서 음료수 먹으러 갔어. 그 뭐 커피 뭐 이렇게 해가 있어. 그럼 경우 세 가지. 세 가지.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 기본적인 부분. 함수의 개수를 셀 때는 그 전에 있던 개수는 별로 의미가 없고 상관없다고.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까지 27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 1대1 대응입니다. 어차피 1대1 함수라고도 못해. 어차피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세 가지. 얘는? 두 가지. 왜? 똑같은 곳에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 빠진 거야. 그럼 마지막 몇 가지? 한 가지. 그래서 몇 가지가 돼요? 3 곱하기 2 곱하기 1가지. 그래서 6가지가 나옵니다. 다시. 괜찮아? 상수함수는 뭐였어요? 한쪽으로 쏠리는 거. 유행하는 걸 더 먹을 거 아니야. 그 유행하는 걸로 쏘는 걸로 생각해봐. 어떻게 되는 거야? 1로 돌리는 거, 2로 돌리는 거, 3으로 돌리는 거. 전체 경우수 몇 가지? 세 가지가 되겠죠. 이 내용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요거 끄고 얘기할게.